당신이 평생 사용하는 물건은 20%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머지 80%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득 찬 옷장, 정리되지 않은 책상, 필요 없는 가구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감정의 짐까지. 지금 당신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답답한가요? 아니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나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정리된 깨끗한 공간, 불필요한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벼운 마음, 더 이상 쌓아두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긴 삶, 그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리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여유롭게 만드는 7가지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 바로 오래된 감정의 짐 내려놓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련, 상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보다 더 무겁게, 더 깊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우리는 종종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노력했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아무리 되새기고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 기억이 30년 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상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떠났는데 나는 아직도 이 감정 속에 갇혀 있더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거야. 과거의 아픔을 떠안고 사는 것은 마치 낡은 가구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짐이죠.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더 깊이 남습니다. 그래, 그때 정말 속상했어. 나한테 상처였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둘째, 그 감정을 적어보세요. 마음속에서 맴도는 감정은 정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써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 나는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적어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걷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선택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어떤가요?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변화를 시작해 볼까요? 불필요한 의무와 약속을 줄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의무와 약속들, 그 중에는 우리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약속에 나갔던 적이 언제인가요? 가기 전부터 피곤하고 다녀와서도 후회했던 그런 만남. 하지만 다음에도 또 비슷한 약속이 생기고 우리는 거절하지 못한 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모임에 계속 나가는 사람, 거절하면 미안할까봐 또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무조건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를 남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남아있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약속을 남기고 어떤 약속을 줄여야 할까요? 첫 번째, 즐거운 의무와 피곤한 의무를 구분하세요. 약속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약속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면 피곤해질까? 만약 부담스럽고 의무감만 느껴진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종종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절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우리는 항상 남의 요청을 먼저 듣고 남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달력에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예약해 보세요.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네 번째, 관계를 재정비하세요. 오랜 습관처럼 유지되던 관계가 과연 지금도 소중한지 돌아보세요.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은 한정적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다음 변화는 집안의 동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집 안을 걸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건을 찾느라 헤매고 가구를 피해 돌아가고 필요한 물건이 멀리 있어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아진다면 당신의 집은 당신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내 집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종종 집을 꾸미는 데만 집중하고 실제 생활의 편리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선이 불편하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불필요한 피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방에서 매일 쓰는 냄비가 깊숙한 찬장 안에 있어서 꺼낼 때마다 허리를 굽혀야 한다면, 자주 입는 옷이 옷장 구석에 있어서 항상 옷을 꺼낼 때마다 다른 옷들을 헤쳐야 한다면, TV 리모컨을 찾느라 소파와 테이블 주변을 매일같이 뒤지고 있다면, 이런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생활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일이 많은 곳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동선을 고려한 가구 배치하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운 곳에 두세요. 부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세요. 소파에서 TV 리모컨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침대 옆에 조명을 두어 밤에 일어나도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2. 사용 빈도에 따른 정리 원칙 세우기. 매일 쓰는 물건, 바로 보이는 곳. 가끔 쓰는 물건 쉽게 꺼낼 수 있는 곳. 거의 안 쓰는 물건, 상자에 보관 후 보관 공간으로 이동. 예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컵은 싱크대 가까이에 두고, 명절에만 쓰는 그릇은 찬장 깊숙이 보관하기. 계절에 맞는 옷은 옷장 앞쪽에, 다음 시즌 옷은 뒤쪽으로 정리하기. 3. 집 안에서 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정리하기. 집 안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가구가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물건이 너무 많아 걸을 때마다 걸리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내 필요 없는 가구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기. 큰 책장을 2개 두는 대신 하나로 줄여 공간 확보하기. 손님용 의자, 필요 없는 탁자 등 활용도가 낮은 가구를 정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을 줄여 공간을 넓히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 안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고 생활이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매일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가? 그곳을 떠올리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짐입니다.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 정리하기.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 쌓여 있는 수천 개의 사진과 파일들. 이제는 디지털 공간도 가볍게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에도 불필요한 짐이 가득 쌓여 있다. 책상 위의 먼지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디지털 데이터 속 잡동사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쌓아둡니다. 그 결과 기기는 점점 느려지고 중요한 파일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가끔은 이런 사진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의 스마트폰 사진 갤러리에는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나요? 수천 장, 혹은 수만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다시 보는 사진은 몇 장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디지털 정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빨라진다. 중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불필요한 정보가 줄어들어 머릿속까지 가벼워진다. 이제 구체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진과 동영상 정리하기. 다시 볼 사진인가? 기준으로 삭제하기. 비슷한 각도의 연속 사진, 흔들린 사진, 쓸모없는 스크린샷 삭제. 클라우드 백업 후 기기에서는 삭제하여 저장 공간 확보. 가족 사진, 추억이 담긴 사진은 별도 폴더로 정리. 2.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하기.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 기본 앱 중 불필요한 것 비활성화. 게임, 쇼핑 앱이 많다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 질문: 지금 당장 내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있는 앱은 몇 개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고 삭제해보세요. 3. 이메일과 메시지함 정리하기. 읽지 않은 광고성 이메일을 일괄 삭제. 뉴스레터, 스팸 메일 구독 취소. 중요한 이메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 메시지 앱에서 불필요한 대화 삭제. 4. 중복 파일과 불필요한 문서 정리하기. 같은 사진, 같은 문서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다면 하나만 남기기. 다운로드 폴더에 쌓여있는 파일 확인 후 정리. 필요 없는 문서는 과감히 삭제하고 중요한 파일은 정리된 폴더에 저장. 5. SNS 정리하기. 팔로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관심 없는 계정 언팔로우. 오래된 게시물 중 필요 없는 것 정리. 사용하지 않는 SNS 계정 삭제. 디지털 공간도 실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면 복잡해지고 정리하면 가벼워집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가장 먼저 삭제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보세요. 앞으로는 디지털 공간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겠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다음 변화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 바로잡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또 사는 이유,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세일이라서 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언젠가는 쓸 거야라고 생각하며 쟁여둔 것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지? 도대체 이걸 언제 다 쓴다는 거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은 단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공간을 차지하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고 결국 삶까지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심리적 만족감 때문입니다. 쇼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마케팅 전략에 쉽게 속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제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않기. 물건을 사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걸 당장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물건인가? 없어도 문제없는 물건인가? 만약 3개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물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충동 구매를 막는 스문의 시간 법칙.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스문의 시간 동안 기다려 보세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면 구매를 고려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동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세일에 현혹되지 않기. 50% 할인, 10일 행사라는 문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할인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 안의 물건, 개수를 줄이기. 한 가지 물건을 사기 전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건이 집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물건이 들어오면 기존의 물건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기존 물건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면 새로운 물건도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소비 대신 경험을 선택하기. 새로운 물건을 사는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쇼핑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소비 습관을 바꾸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더 단순해지고 집 안이 정리되며 물건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도전해 볼까요? 다음 한 달 동안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겠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새로운 취미를 위한 공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당신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안일을 하고 남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취미를 통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가? 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내 집 안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고 싶지만 연습할 공간이 없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책상 위에 정리할 공간이 없다. 운동을 하고 싶지만 집 안이 너무 좁아서 어렵다. 이처럼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취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물건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취미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집 안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책상 위,
침대 옆, 베란다, 혹은 방 한쪽 구석이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원하는 취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세요.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가끔씩만 사용하는 물건은 수납 공간으로 옮기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책상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면 나만의 취미 공간이 생깁니다. 참 작은 공간이라도 충분하다. 취미를 위한 공간이 꼭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권과 조명이 있다면 독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만 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 하나만 깔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취미를 위한 시간을 스케줄에 넣으세요. 공간뿐만 아니라 취미를 즐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5. 취미 공간을 보이는 곳에 배치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항상 눈에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면 기타를 방 한가운데에 두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요가 매트를 거실 한쪽에 깔아두세요. 공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취미를 미뤄왔던 당신, 이제는 작은 변화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 이제 마지막 변화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바로 나만의 힐링 공간 만들기입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볼까요? 당신의 집은 진정한 휴식 공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곳일 뿐인가요?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집이 어수선하고 불편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집이 편안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을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눈에 보이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집이 편안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물건 때문입니다. 거실, 침실, 주방을 둘러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눈에 거슬리는 잡동사니가 사라지면 공간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2. 나를 위한 작은 공간 만들기.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만히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방 하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파 한쪽, 창가 옆 작은 자리도 괜찮습니다. 예시, 독서를 좋아한다면 작은 책장을 두고 편안한 의자를 배치하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싶다면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세요. 명상을 하고 싶다면 바닥에 푹신한 쿠션을 두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3. 조명과 향기로 분위기 바꾸기. 밝고 차가운 조명 대신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은 공간을 훨씬 더 아늑하게 만들어 줍니다. 좋아하는 향초나 디퓨저를 사용하면 집 안 전체가 편안한 느낌으로 변합니다. 추천 아이템, 노란빛이 도는 간접 조명, 라벤더, 샌다루드 같은 편안한 향기, 부드러운 촉감의 담요나 쿠션. 4.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기. 식물 한두 개만 놓아도 공간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우면 기분 전환과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색감은 우리의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5.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기. 집에서도 스마트폰과 TV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6. 공간에 감성을 더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내가 아끼는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쉬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집을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이제 오늘의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공간은 어디인가요? 나만을 위한 작은 힐링 공간을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가볍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행복한 변화를 응원합니다.